경북 청주에서 사연을 주셨는데 사연은 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초 1학년 2명 교과 도서지수 검사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둘 다 초등학교 1학년이죠. 이 둘 다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의 교과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분당 글자 수 어느 정도? 200자 내외 정도. 우리가 음독 정도면 240자 미만까지는 우리가 음독 진행이라고 하고 240자에서 300자 미만까지를 우리가 음독 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독 정도, 즉 분당 300자 내외 정도가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정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래도 300자 내외 정도는 갖춰야 되겠죠. 또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교과서라 그런다면 240자, 분당 240자 정도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최소한 한 200자 정도는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200자 정도인데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672자. 야, 낱말 숙성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낱말 숙성 정도라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까지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독서 역량으로서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독서 이해도가 25%. 25%면 일단 진단 불가가 뜨겠죠. 35% 미만이면 우리는 진단 불가가 뜹니다. 저거는 뭐예요? 집중하지 못한 상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사실은 오늘 이 1학년 친구들이 원장님들에게 좋은 어떤 예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이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점수가 70점, 80점, 90점, 100점 나오고 있으니까 늘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해력 자체, 이 문해력이 학습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반복된 우리가 행위, 이 반복된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수학 문제 3번 반복시키고 5번 반복시키고 7번 반복시키다 보면 결국은 그 점수가 80점도 나올 수 있고요. 90점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100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보고 엄마들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마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현명한 엄마라면 이 아이의 문해력 상태를 정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능력, 그 능력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엄마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25% 정도의 독서 이해도, 이 정도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점점 올라갈수록 이 아이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이 공부 근력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딴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정도 형태면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는 3개의 지문이 나오죠. 이 3개의 지문을 진행을 하는데 분명히 672자 정도가 나왔다면 저 아이 처음 지문은 읽었습니다. 분명히 해보려고 읽었는데 알아? 이건 내가 읽어도 도저히 너무 재미없고 너무 어렵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점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은 어때요? 그냥 정신줄을 놓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중을 못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까만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그래서 저 아이는 결코 독서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독서 능력이 없고 집중력이나 직관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공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친구. 저 친구는 엄마를 어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마 그 신입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좀 저런 아이들의 습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분당 글자 수가 아이의 습성, 상향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엄마를 결코 그렇게 무서워하고 의식하는 아이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저 아이가 분명히 저런 독서 이해도의 상태가 나온 상태에서 엄마를 굉장히 의식하고 뭔가 엄마의 피드백을 무서워한다라면 결코 분당 글자 수가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100자 때,
200자대 아무리 많이 가도 200자대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 안 틀리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문자에 대해서 그냥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틀리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가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아이는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정반대죠. 읽다가 이해 안 되니까, 재미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빨리 읽어버린, 대충 읽고 대충 그냥 찍어버린 이런 어떤 상태의 아이.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다. 별로 상대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아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딴청을 많이 피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딴소리 많이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질문에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가 엉뚱한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엄마 상담을 할 때는 엄마의 자존심은 나름대로 지켜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현재 문해력 상태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곤조곤하게 엄마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친구는 1레벨을 읽고 이해하는 상황 자체도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레벨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읽기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결코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기초도서와 1레벨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아이 한번 보십시오. 같은 초등학교 1학년 똑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65%의 독서 이해도가 나왔어요. 65%. 야, 이 정도면 중상.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65% 나오는 거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65% 나오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친구는 상당히 물론 평가 방식은 우리가 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65% 정도 나오면 이런 친구들은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우수하다라고 판단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물론 잘합니다. 무조건 잘합니다. 저 정도의 독서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면 상당히 잘하는 아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당 글자 수가 391자. 아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기준은 보편적인 200자 내외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친구는 391자. 낙글자 이미 진행 상태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낙글자 진행 정도라면 우리가 4학년 교과서 400자 내외 정도를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4학년 교과서까지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아이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결국 뭐예요? 독서 이해도도 그만큼 받침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상당한 독서 역량도 동시에 학습적인 이해 능력도 우수할 뿐더러 독서 역량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수하다. 이 아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사실 그래프가 50%까지 사실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 학년을 본다라면 70% 이상의 사실 그래프의 어떤 점수를 획득한다라면 공부 능력과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60% 이상 정도 되면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50%예요. 어라? 독서 이해도의 점수만 본다라면 이 아이는 상당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이는 사실 그래프는 50%로 떨어져 있네. 이거 뭐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사실은 낮고 추론이 높아져 버렸죠. 이게 뭐냐면 책에서 결국 이게 분류가 돼버려 나타나 버리는 현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로 이미 치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 우리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증세가 두드러진다고 했어요? 편독 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편독 증세가 보편적으로 언제 나타나냐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 초반에 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편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이과 계통의 책보다는 문과 계통의 책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일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르를 잘하고 어떤 장르를 못할 것이다 함부로 유추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1레벨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 아이 4코스를 4가지 4코스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장르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는 이 정도의 독서 이해도, 이 정도의 분당 글자 수, 거기에 이러한 그래프를 조합한다면 저 아이는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장르 중에서도 문과 성향의 책들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여지는 아이.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 독서 이해도가 좋은 아이, 저런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뭘 관리를 별도로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로 빠질 편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읽는 거는 좋아하지만 아웃풋, 즉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출하는 것은 별로 귀찮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아이는 1레벨 똑같이 1레벨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 아이도 물론 진행을 하다 보면 1레벨 책들 충분히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에게 얘기는 해 주셔야 돼요. 너 정도의 수준이라면 금방 따라 올라갈 수 있고 네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야 돼.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어차피 1학년 정도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기초도서를 할 수준이 아니에요. 2레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만 1레벨 충분히 다양한 장르 경험해보고 이 아이는 읽기 트레이닝 1권부터 단계적으로 맞춰서 나간다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날개를 달 수 있는 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왼쪽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문자의 친숙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학습적인 이해 능력, 그리고 또 더군다나 책에 대한 즐거움을 전혀 못 느낀 아이, 전혀 같은 1학년 친구지만 수준의 격차는 상당히 다른 오늘의 상황이었습니다.